왜 연락이 안 되냐? 자, 봐라. 뭐 보냐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야. 여기서 보자. 첫 번째 물질의 전기적 특성인데, 자, 선생님이 자, 봐라. 물질의 전기적 특성인데, 첫 번째 원자와 전기력이 있다. 원자는 쉬워. 근데 전기력이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어? 그러니까 전기력 문제는 오늘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 그럼 보자. 첫 번째. 봐봐. 자,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원자가 나오잖아. 원자. 근데 원자 모형의 변천, 원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하기가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 모형을 통해서 표시했단 말이야. 원자 모형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돌턴이야.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딱딱한 굴을 갖다가 원자라는 거야. 얘는 하드하다. 근데 누가 이제 음극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룩스야. 프룩스는 자, 기체 감정관에다 높은 전압을 걸어줬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어떤 선이 나와. 근데 거기서 걔는 땡했어. 그러니까 상을 못 탔어. 근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갖다가 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는 바람개비를 놔뒀어.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 그럼 질량을 가진 입자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놔뒀더니 그림자가 생겨. 얘는 그림자가 생기려면 직진해야 돼. 그러니까 직진하고 질량을 가진 입자네. 근데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이게 휘어. 그러면 자기장에 영향받는다는 건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야. 근데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를 띄는 질량을 가진 직진하는 입자지. 근데 이 음극선 실험할 때 전극을 갖다가 금속의 종류를 다 바꿔봤어. 그래도 음극선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모든 원자에 있는 기본 입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전자라고 한 거야. 응? 갖고 전자를 발견했어. 전자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플러스가 박혀있고 군데군데 전자가 이렇게 박혀있는 무슨 모양이래? 푸딩 모양이래. 푸딩 모양이면 푸딩에 건포도 박혀있든지 전자가 박혀있대. 그러면 얘는 뭐냐? 푸딩이니까 말랑말랑해지지. 소프트해. 응? 근데 이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있었어. 러더퍼드가 자기 스승이 맞는지 얘가 맞는지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돌턴이 맞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입자를 쏴주면 100% 산란해. 근데 자기 스승이 맞으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100% 뭐라니? 투과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실험했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란 게 뭐냐? 알파 입자는 뭐야? 헬륨 원자핵이란 말이야. 헬륨 원자핵을 이렇게 금속박에다가 형광 스크린으로 둘러싼 금속박에다 쌌단 말이야. 쌌는데 얘가 대부분은 통과해. 그리고 일부가 휘어져. 여기까지는 누구의 주장이 맞아? 톰슨의 주장이 맞단 말이야. 근데 그 피일부가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틀려버린 거야. 둘 다 틀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봐봐. 1번 때문에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다는 걸 알았어. 그 다음 2번 때문에 얘가 플러스잖아. 플러스를 띄잖아. 그러면 청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 입자도 플러스를 띄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3번이 되려면 질량이 매우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을 발견했어. 이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처럼도. 자,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는데 원자핵 플러스를 띄는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이 가운데 센터에 있고 그 주위를 가벼운 전자가 돌고 있다는 구조.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쉥쉥 전자가 돌고 있다는 이렇게 러더퍼드의 원자과 제시했다. 근데 또 이제 누가 이제 러더퍼드 이제 보호가 수소의 선스펙트럼 보고 스펙트럼 보고 야 전자는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궤도 모형을 제시해 하고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 궤도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 학교 프로그램 때죠. 그래 괜찮아. 야 덥냐? 엘리베이터 뭐 물어가지고 계단으로 왔어. 아 알았어. 덥냐? 알았어. 잠깐 너 콜라 있다. 내가 콜라를 두 개 사왔어. 야, 너씨 정치적 하나 먹어. 당 떨어졌으니까. 오늘 먹어. 힘 안 나니까. 반만 먹지. 먹어. 목에다 대. 목에다 대. 목에다 대. 뭐야? 시원해. 사인 먹자. 안 먹어? 그거 먹고 힘내. 자지 말고 또. 봐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야 고의 원자 모형이면 야 전자가 대강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속력이 매우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현대 원자 모형은 어떻게 돼? 확률로 나타내고 갖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을 점을 찍었어. 점을 찍었어. 원자핵은 가운데 있고 점을 찍으니까 이렇게 막 전자 구름 모양처럼 돼. 이게 뭐다? 현대 원자 모형인데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고 해. 오비탈은 뭐냐? 오비탈의 의미 배웠지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확률로 나타낸 거. 그래갖고 전자 구름 모형이다. 자 보자. 그러면 보자 얘들아. 거기에 자 원자를 구성한 입자는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톰슨의
톰슨이 음극선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는 현상으로부터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걸 안 했다. 이 입자를 전자라고 그랬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 결과 음극선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 모두 받는다.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져. 그러면 전하를 띈다는 거야. 그리고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극으로 휘어져. 마이너스 입자를 띈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아니 같이 봐. 그거 먼저 봐. 그거 주로 봐. 그리고 자 전기력과 자기력 모두 받아.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그래. 근데 전자 한계는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2인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그러면 양성자는 얘가 마이너스라면 양성자는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이해됐어?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하고 전하량은 똑같다. 근데 부호만 반대야.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원자핵은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해석해서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원자핵을 제외하면 거의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크다.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이다.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은 양전할 때며 기본 전하량의 정수 왜? 양성자 수만큼이 갖고 있지. 그리고 다 했고 넘겨. 그리고 이제 전기력 보자. 이제 봐봐 얘들아. 전기력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 이게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 그리고 오늘부터 문제를 풀어줄게.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줄게. 2점짜리는 선생님이 몇 개는 풀어줄 거야. 이해됐냐? 아예 갖고 이렇게 풀어라고 가르쳐줄 거야. 전기력 보자. 전기력은 봐라. 즉 전하를 띤 물질, 전자를 띤 물질을 갖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다? 전기력이 아니. 전기력은 뭐야?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를 띠는 전하를 다른 말로는 전기라고 해. 전하하고 전기는 똑같은 말이야. 전하를 띠는 물질, 띠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힘인데 이거는 봐라. 자, 전기력의 종류가 있다. 전기력은 봐라. 그게 두 가지야. 미는 힘 뭐야? 끌어당기는 힘. 서로 다른 것들이 끌어당기는 인력. 서로 같은 것들이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근데 이때 봐라. 플러스야 하나가 마이너스야. 플러스 Q1이야. 마이너스 Q2야. 이들 사이 거리가 R이야.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 근데 이 인력은 어떻다 얘들아?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다. 크기 갖고 방향 반대야. 전하량, 거리에 따라 이 전기력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이 힘은 둘이 F1하고 F1 사이에는 크기가 어떻다? 크기 갖고 방향만 반대야. 그럼 보자. 그래서 F는 뭐에 비례해? 당연히 전기력에서 전하량에 비례하는데 전하량이 곱셈 비례해. 거리는 R분의 1, R분의 1. 작용 반작용이니까 R 제곱분의 1이야. 그리고 비례지 는은 아니다. 그러면 잘 봐. 비례함수 콜롬 상수를 적어줘. 콜롬 상수가 얼마냐?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뒤에 나와. 전기력하고 중력하고 들어와. 그러면 전기력은
비례함수만 따져보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근데 중력, 만류인력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얘들아. 그러면 누가 클까? 전기력이 클까? 중력이 클까? 벌써 비례함수에서 20 몇 승 차이가. 그러니까 전기력이 훨씬 큰 거야. 이해됐니? 중력에 비해서 봐봐 얘들아. 중력은 F는 봐라. 뒤에 나올 거야. F는 뭐야? 만류력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질량의 곱이야. 근데 여기서 만류력 상수가 G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그러니까 훨씬 누가 크다? 전기력이 큰 거야. 훨씬 큰 거야. 훨씬 큰 거야. 이해됐지? 뒤에 나와. 그리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야. 이들 사이에 플러스 Q1, 플러스 Q2. 거리 R이야. 응? R이야. 그러면 얘들은 뭐가 작용한다? 얘들아, 청력이 작용. 이때 청력도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야. 야, 전하량과 거리에 따라 전기력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F1하고 F2는 무조건 같아야 돼. 크기 갖고 방향 반대야 돼.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자, 두 번째. 전기력의 크기는 뭐 쿨롱 법칙이고 자,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점전화의 뭐에 비례한다? 전하량의 크기의 곱수에 비례하고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봐라. 두 전하량은 각각 Q1이고 Q2인 두 점전화 사이 거리가 R일 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뭐야? F는 다음과 같다.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그리고 쿨롱 삼성은 거의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이다. 이해됐지? 그러면 야, 우리 책을 봐봐. 책에 봐봐. 책에 149페이지 봐봐. 완자에 거기 세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봐봐. 근데 야, 점자가 두 개가 나오건 세 개가 나오건 각각의 전기력의 합력은 얼마다? 0이다. 무조건 뭐라고? 봐. 야, 여기서도 F1하고 F2가 두 전하지. F1은 마이너스 F2야. 옮겨봐. 뭐다? 0이야. 점전화 3개가 있어. 그러면 전기력의 합은 무조건 뭐다? 0이다. 이거 알고 시작해. 왜 그러냐? 봐봐. 해줄게. 문제를 봐봐. 문제 몇 번이 있냐면 아니다. 먼저 이거 먼저 자, 봐봐. 자, 세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봐봐. 그 그림과 같이 일직선상에서 세 개의 점전화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R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그래갖고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라고 그러고 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봐라. 자, 봐봐. 세 점전화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근데 여기서 전하의 종류를 줬단 말이야. 플러스 Q, 뭐야? 마이너스 Q, 플러스 2Q야. 그리고 거리는 R로 똑같아. 그러면 봐라. A가 받는 힘은 두 개야. 누구? F의 A는 F PA, F CA. 이해됐어?
A가 받는 힘은 두 개야. 어? 뭐야? FBA하고 FCA지. 그러면 FBA는 BA는 어떻게 돼? BA는 어떻게 돼? 야, K 곱하기 거리 R이지. R 제곱분의 Q 곱하기 Q야. 근데 AB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입니까? 무슨 힘이 작용입니까? AB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지. F의 AB야. F A CA는 뭐야? 같은 극이니까 청력이 작용.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지. 얘 플러스야 지금. 얘 플러스야. 어? 이해됐지? 그러면 FCA는 마이너스겠지. K 곱하기 R 제곱분의 2R이잖아. 그러면 4R의 제곱이지. 그리고 뭐야? Q 곱하기 2Q야. 이해됐니? 그러면 얼마야? 합력은 플러스 쪽으로 작용하고 K 곱하기 4R의 제곱분의 2Q 곱하기 Q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K 곱하기 2R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지.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봐봐. 얘들아. 이 생물특강에서 자, 오늘 이것만 제대로 해도 문제 하나 갖고 가는 거야. 어? 자, 3번 봐봐. 104페이지. 104페이지에 3번 봐봐. 104페이지 3번 보자. 3번 보면 자, 3번 보면 자, 3번에서 봐라. 자, 그림은 X축상에서 AB가 고정되어 있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다. 그러면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야, B가 음전하래. 그러면 야, A에 작용하는 힘은 B하고 그거밖에 없지. 그러면 얘들은 뭐 돼야 돼? 청력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A도 뭐다? A도 뭐야? 마이너스겠지. 청력이 되려면 B가 마이너스니까 야, 이렇게 힘 받아야 되잖아. 둘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뭐 해야지? 이쪽으로 힘 받아.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청력이니까 이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플러스 X고, 그 다음 전기력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F지. 방향만 마이너스지. 이해됐지? 그 다음 4번 봐봐. 그림 가는 X축상에서 A, B를 각각 0과 D에 고정시킨 것을 나는 가에서 B를 제거하고 C를 X, E, 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냈다. 가에서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로 같대. 근데 방향이 반대지. F로 하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는 마이너스 X, 나에서는 플러스 X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너무 쉽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지. 야, 여기서는 A, B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야 돼? 청력. 그렇지. A, B 사이에는 가에서 A, B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야 돼? 청력이 작용해야 돼. 이쪽으로 힘 받아야 되니까 F로. 그러면 얘들은 뭐 작용해야 돼? 청력 작용해야 돼. 청력 작용해야 되니까 둘이 같은 극이야. 에? 이해됐지? 그리고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D야. 근데 나에서는 이걸 제거했어. B를 제거하고 뭘 했어? ED에다가 C를 했어. 그랬더니 얘의 힘은 F지. 그러면 얘도
인력이야. F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였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해됐지? 크기가 꼭 방향만 되잖아. 그럼 딱 맞아. 이해됐지? 끝났어.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다. 그리고 BC는 종류가 다르지. 그리고 전하나의 크기는 근데 봐라. 만약에 얘가 플러스 Q였어. 그러면 얘 봐봐. 힘이 같으려면 얘가 만약에 얘도 플러스 Q야. 그럼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니?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D의 제곱분의 Q 곱하기 Q지. 근데 여기서는 전하랑이 똑같아야 되지.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K 곱하기 머리가 몇이니? 1이지. 그러면 4D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똑같이 1이 나오려면 얘는 A는 Q야. B는 뭐야? 4Q야. 그래야지 깨지면서 나오지. 그러니까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은 QQ였어. 그러면 C의 전하량은 몇 Q야 돼? 4Q야. 이해됐어? 같으려면.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틀렸지?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기억만 맞다. 이해됐니 안 됐니? 됐지? 그 다음 봐봐. 이제 3번을 봐봐. 5번을 봐봐. 5번이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데 좀 어려운 거야. 근데 그래도 풀 수 있어. 봐봐. 5번을 보자. 우리가 5번을 보면 선생님 보면 5번은 전형적인 큰 문제야. 봐봐. 5번은 잠깐만. 선생님 뭐라 했어? 두 점전압은 세 점전압은 전기력의 항력은 뭐다? 0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0이라고 그랬어. 그럼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자 점전압 A, B, C를 간격 D로 고정시키고 양전하인 A의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0이다. 그러면 야 조건이 3개나 나왔어. 전부 다 A, B, C는 간격은 D고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0이래. 그럼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써버려. 0, 2.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여기서 뭘 줬어요? 얘가 플러스라고 줬어. 응?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힘받는 거야. F에. 그리고 뭘 줬어? FC는 0이라고 줬어. 그러면 봐. 야, 0이 되려면 그러면 야, 얘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좋아? 얘는 청력. 얘는 인력이 돼야 돼. 그래야지 무조건 봐봐. 학력이 이렇게 작용해갖고 0이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작용해서 0이 돼야 돼, 얘들아. 0이 돼야 돼. 그러면 한 놈은 인력, 한 놈은 청력이란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A, B는 무조건 반대. A, B는 무조건 뭐야? 반대해야 돼. 야, 둘 다 같은 극이면 청력이야. 안 되지. 그러면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돼? B가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F 우리가 있잖아. A, B
얘하고는 인력, 얘하고는 청력이니까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딱 되면 돼. 그러면 F F 뭐야 할 때? BC가 이거고 F AC가 이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 야, 2점 전학은 3점 전학은 합력은 뭐다고? 0이다. 왜 합력이 0인가 보자. 어? 자, FA, FB, FC는 0이 돼요. 그러면 자, 이걸 풀었으면 FA에 작용하는 힘은 야, FPA, FCA 있고 P에 작용한 거는 FAB, FCB. C에 작용한 힘은 봐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FPC, AC, FBC가 합이 0이란 말이야. 근데 봐라 얘들아, 얘들은 방향반대지. 힘의 크기 갖고 방향반대야. 반대니까 지워지고. 이해되니? 그 다음 얘도 지워져. 얘도 뭐야? 지워져. 그러니까 0이잖아. 정신아! 봐봐. 근데 이때 그래서 자 FC가 근데 여기서 FC가 0이라고 했어. FC가 0이라고 했어. 그러면 FA 플러스 FB가 0이야. 따라서 FA하고 FB는 크기 갖고 방향반대. 바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힘을 어디로 받는다? 이쪽으로 받는다. 크기 갖고 방향반대. 이해됐어? 합력이. 그리고 얘는 0이야.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FB는 이쪽으로 받고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같아. 결론 나왔지?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이랬을 때 보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봐봐. 자, 여기서 봐라. 두 번째 여기가 A, D, ED야. 그러면 A야, P야, C야. 해보자. 근데 여기서 봐라 얘들아.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인 거 알았어. 근데 여기서 봐라. 뭐가 돼야 돼? 자, 근데 봐라. 만약에 여기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FC가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FC에 작용하는 힘이 뭐뭐 있냐? FAC가 있고 FBC가 있어. 근데 야, FAC는 얼마니? FBC 분도 계산하더라. FBC는 얼마야? BC하고 FBC하고 FAC가 0이야. 근데 FBC는 마이너스지. 왼쪽이니까. K 곱하기 야, 둘이 사이 거리는 D의 제곱이지. 응? D의 제곱이고 Q는 뭐야? 전하량은 얘를 Q라 그러자. 응? Q라 그러자. 플러스 Q야. 그러면 Q야. 근데 QB란 말이야. 응? 근데 얘하고 플러스야 얘는. 근데 몇 D야? 몇 D야? 4D의 제곱이지. 근데 얘가 Q야. QA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QA는 따라서 QB의 몇 배? 대입이 돼. 그래야지만이 얘가 1이고 얘가 4야지만이
딱 떨어지잖아. 아까 정했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뭐 얘를 갖다 4Q라고 그러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지. Q가 되지. 근데 봐라.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봐봐. 근데 여기서 B에서 있잖아. B가 어디로 인받는다 했어? B가 어디로 인받는다 했어? 야, A가 이쪽으로 인받지. FA가. FB는 뭐야?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다 맞춰. 그러면 잡아. FB는 그러다 보니까 자 누가 이제 봐라. 그러면 여기서 전화량은 얘가 이건데 봐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야? 야, 봐라. FB가 어느 쪽으로 봤냐? 이번에 보자. FB를 보자. B는 봐라. 이제 B는 봐라. 지금 B는 A하고 야 B는 지금 B하고는 BC AB가 적용해. 근데 어느 쪽에 힘받는다 했어? 이 오른쪽으로 힘받는다 했지. 그럼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야? FBC가 더 세다는 거야. FAB하고 FBC하고 CB냐? CB하고 누가 더 세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힘받으니까 누가 더 세다는 거야? CB가 더 세다는 거야. 근데 그럼 봐봐. 거리는 봐라.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D의 제곱분에 얘를 4Q라고 그랬어. 4Q고 얘를 Q라고 그랬어. 근데 K 곱하기 D의 제곱 K 곱하기 D의 제곱분에 C는 몰라? QC야. QC라고 하자. 전화량을 Q의 전화량을 그러니까 여기서 QC라고 하자. QC라고 하자. QC라고 하자. 그러면 QC 곱하기 QG. 그러면 다 지워봐. 봐봐. 그래서 따라서 야 QC는 뭐보다 크다? 4Q보다 크네. 그러면 A의 전화량을 얼마라고 그랬어 우리가? 4Q라고 그랬지. 그러면 C의 전화량은 4Q보다는 어떻다? 크다. 나와버리잖아. 따라서 봐봐. BC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야 돼? 인력이지. 틀렸어. 뒤로 틀렸지. 그 다음 니은에서 B에 작용하는 적이래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맞지? 플러스 X 방향 맞지? A가 마이너스 X니까 반대니까 플러스 X 방향 맞지? 그리고 전환의 크는 그게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4Q 이상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들의 전화량을 정할 수 있어. 전화량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가 플러스잖아. 근데 FC의 합력이 0이지. 그러면 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크기가 꼭 방향 반대해야 돼. 그러면 A하고 B는 절대 무슨 극이어야 돼? 반대 극이어야 돼. 반대 종류여야 돼. 그래야지만 얘한테
반대로 하나는 인력하고 하나는 청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야. 근데 얘하고 청력 발생하고 얘하고는 무조건 뭐가 발생해야 돼? 인력이 발생하지 합력이 될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서 전화가 정해집니다. 종류가. 찍어놔? 모르겠습니다. 찍어놔? 좀 쉬어?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되고 있어? 나오나? 얘 누구냐? 쉬운 놈.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없어졌네? 쉬. 갖고 올게. 아이, 고원의 천체. 고원의 천체야. 아니면 백열등. 그러면 얘가 분광기를 통과하면 색깔에 따라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 그러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자, 선 스펙트럼에서 뭐가 있냐?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전체가 별들은 멀리 있단 말이야. 멀리 있다 보니까 오다가 거지 새끼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연속 스펙트럼에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그래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응? 그러니까 별빛, 자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 아니야. 태양의 대기가 표면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태양의 대기에 태양빛이 흡수가 돼. 그래갖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별빛은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별은.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성운이야.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 그러면 얘가 들뜬 상태가 돼. 성운. 그래가지고 들뜬 상태니까 바닥 상태로 내려가기 위해서 불안정해지니까 바닥 상태로 내려가기 위해서 빛을 방출해. 그게 뭐야? 봤을 때 스펙트럼을 통과하지. 그러면 검은색 바탕에 여러 색깔의 선이 생겨. 또는 또 뭐 또 있어? 기체 방정관에다가 기체를 넣어. 그래가지고 높은 전압을 걸어야 돼. 높은 전압을 걸어. 그러면 얘가 또 여기 있는 기체가 들뜬 상태가 돼.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이걸 분광기로 관찰하면 방출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나타나. 이해되니? 옆에 나왔다. 158페이지에 나왔다. 근데 자 여기서 얘들아 이제 보자. 그리고 나서 이때 뭐가 있냐면 자 스펙트럼하고 자 봐라. 흡수 스펙트럼까지 설명했지. 그리고 만약에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에 색깔의 선이 같지. 그럼 같은 원소야. 그러니까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선의 색깔, 선의 수, 선의 굵기 다 틀리거든. 근데 특히나 선의 위치가 있어. 선의 위치가 원소의 종류를 결정해. 선의 위치가 같지. 그럼 같은 원소야. 그리고 이 선폭이 있지. 선폭이 그 물질의 그 원소의 질량비야. 밀도비도 된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그거 보자. 3번에 뭐라고 나왔어?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의 관계. 수소 원자의 전자는 양자수가 N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궤도 사이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은 궤도로 전이하고
더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는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봐봐. 햇빛의 스펙트럼을 간이 분광기로 관찰한다. 수소, 헬륨, 네온 등의 다양한 기체의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분광기를 관찰한다. 햇빛은 빨주노초 파남으로 갈수록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 수소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 증가해. 햇빛의 스펙트럼은 모든 색깔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그냥 햇빛이야.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태양을 관찰했을 때는 뭐다? 우리가 태양을 관찰하면 뭐다? 별빛은 뭐다? 흡수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인데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은 특정한 색깔의 빛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다. 그때 기체의 종류에 따라 선의 개수, 선의 위치, 선의 굵기 등이 다른 까닭은 기체마다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가 달라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 파장이 틀리기 때문이다. 좀 넘겨.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가 있다. 보호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가 있어. 야,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야. 근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은 뭐냐? 틀어. 다시 이제 덥다. 틀긴 틀어. 그러면 뭐냐? 얘는 봐라.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 근데 야, 전자가 원자핵 줄 돌고 있는데 이게 인력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면 인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지 않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지. 그러면 원심력이 작용해. 그러면 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돌지 않으면 얘가 끌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끌려 들어와. 이렇게 끌려 들어와. 그러면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거든. 그러면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해야 돼. 계속해서 방출해야 돼.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수소를 봤더니 수소는 선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 때문에 틀렸어 안 하? 그 다음 얘가 계속 끌려 들어오다 보면 전자하고 원자하고 충돌해. 그래갖고 원자 구조에 안정성 문제가 발생. 야, 옛날 뭐 핸드폰 소리가 들린다? 뭐? 옛날 핸드폰 소리 안 들렸냐? 띠르륵 띠르륵 소리.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은 알아.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야. 원자의 줄. 뭐? 일정한 궤도로 가고 돌아. 봐봐. 첫 번째. 자, 원자핵이 있어. 전자가 있어.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첫 번째 궤도. 주양자수 1, 2, 3, 4, K껍질, L껍질, N껍질, N껍질이야. 즉, 봐. 첫 번째, 보호의 원자 모형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봐봐. 첫 번째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는 자, 이 각각의 껍질을 에너지가 틀려.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에너지 준위라고 해. 이 에너지 준위는 뭐다?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야.
에너지 주기는 뭐라고? 불연속적이야. 에너지 주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띄엄띄엄 있는 거야. 봐봐. 만약에 경사면에서 구슬을 굴리지. 근데 얘는 구슬이 어느 면이나 다 있을 수 있어. 이건 연속적이라고. 근데 이렇게 계단형이야. 계단형이야. 그러면 봐라. 이런 데만 있을 수 있어. 통통통통. 이런 데만 있을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준위가 계속 있을 수 없고 띄엄띄엄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값이 딱딱 정해져 있다.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얼마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mol. 야, 이렇게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첫 번째 궤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2.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 세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대. 근데 얘들아 봐봐. 점점 마이너스가 크네? 갖고 무한대에 가지. 무한대 궤도 가지. 무한대의 제곱분에 1312니까 0이 되버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되게 작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작아서 안정된 상태. 바닥 상태. 네? 근데 두 번째 궤도부터는 이거보다는 커. 그러니까 두 번째 궤도부터는 들뜬 상태라. 하고 불안정. 이해되니? 한번 보자. 그래갖고 만약에 얘들아 세 번째 같은 궤도 돌면 어떻게 돼? 같은 궤도 돌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같단 말이야. 자, 봐라. 같은 궤도를 돌면 전자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없다? 출입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다. 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출입이 있다. 있다. 그럼 뭐죠? 따라서 다른 궤도로 전이하면 이동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첫 번째 봐봐.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흡수 스펙트rum. 근데 얘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높은 궤도 들뜬 상태로 맞지. 불안정. 빨리 에너지 방출하고 에너지 낮은 상태로 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방출하는데 얘가 방출 스펙트럼. 이해되니? 이게 보호해역이라고. 이해됐어? 에너지는 아무렇게 도는 게 아니야. 일정한 궤도 갖고 도는데. 잘 봐. 근데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했지. 야, 하트리도. 왜? 하나 줘? 뭐 귀신인가 보구만. 자, 봐봐. 근데 이때 봐라. 이때 에너지를 비대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때 에너지 봐봐. 빛은 크게 뭘로 나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 무슨 영역? 가시광선. 이것만 눈에 보여. 이게 차지하는 비율도 제일 커. 근데 이게 다른 게 눈에 보인다. 야, 얘는 빨주노초 파란거가 있어.
빨간색 위가 적외선, 보라색 위가 자외선입니다. 근데 이때 자 빛은 보이는 게 무슨 색으로 보여? 얘들아 공기 중에서 무색 흰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왜 그럴까? 자 빛의 전파 속력 V는 F라는 거야. 얘는 전파 속력이고 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진동수다. 그리고 얘는 시읒자 거꾸로 람다는 파장입니다. 빛이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야. 근데 같은 매듭 내에서 빛은 전파 속력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섞이는 거야. 빠지면 초파. 다 섞이니까 무슨 색이 됩니까? 무색 흰색이 됩니다. 이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네? 반비례 관계네. 근데 빛은 뭐니? 파동이란 말이야. 진동이란 말이야. 따라서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될까? 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될까? 자, 에너지는 따라서 얘들아, 에너지는 뭐가 관련된다? 야, 진동이잖아. 진동수가 많은데 진동수. 그러면 파장하고는 반비. 이걸 정확히 써버리면 공식으로 써버리면 이때 E는 플랑크 상수 하일선 하F 람다분의 하C가 됩니다. 그래서 C는 빛의 속력이야. 3 곱하기 10의 8cm/s. 그럼 보자. 그러면 빨간색은 무엇입니까? 파장이 기 진동수죠. 그리고 보라색 쪽은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된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외선 쪽은 파장이 짧아 진동수 커 에너지 커. 근데 적외선 쪽은 파장은 길어 진동수 작아 에너지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은 아무리 에너지를 잡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쏘여도 우리한테 해가 없어. 근데 자외선은 어떻게 돼? 피부 태우고 살 태우고 피부 압력 바라고 눈에 들어가면 백내장 생겨. 해가 많은 거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해됐어? X 얘보다 파장이 더 짧은 X선 감마선은 우리 몸에 엄청 안 좋아. 방사선 우리 세포를 파괴해. 이해되니? 그만 보자 이제. 그랬을 때 이때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하나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내가 N1, 내가 N2, 내가 N3. 하고 N4, N5, N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놈들이 있어. 첫 번째 궤도 누가 발견했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라이먼 궤도.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야? 에너지가 제일 큰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떨어져. 그러면 달머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달머계열. 이게 두 번째로 에너지가 큰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 떨어지지. 이걸 누가 발견했어? 파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파션 계열.
그리고 자 이거는 제일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양면. 잘 봐라. 근데 이걸 1번이라고 그러자. 얘를 2번이라고 그러자. 이걸 3번이라고 그러자. 응? 위로 갈수록 간격은 좁아진다. 왜? 밑에가 n제곱이기 때문에. 각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이잖아.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 그래갖고 1, 2 간격이 나머지 간격보다 다 합한 것보다 커. 이해됐어? 긁어봐. 그러면 보자 이제. 자, 찍어. 이거 정리하는 거 이렇게 옛날 정리해줘도 이제 아우 다리야. 엄마라 이때 이제 자 봐봐. 그래서 자 첫 번째 봐라. 이제 자 E1 플러스 E2는 E3다. 맞아 틀려. 이것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 맞아 틀려. 그대로 더하면 되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 맞잖아. 맞아 여기. 근데 이때 자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다이먼 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진동수 커. 그러나 파장은 짧다. 그러면 이때 야 F1 플러스 이때 진동수 F1 플러스 F2는 F3다. 맞아 틀려. 아까 전에 2는 뭐라 했어? 하이프라 했어. 하이프라고 그랬어. 2는. 그러면 원래 얘가 이제 원래는 이거지. E1이 하이 F1이야. E2가 하이 F2야. E3가 하이 F3야. 다 지우니까 이것도 맞네. 이해됐지? 이것도 맞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나왔어. 람다 1 플러스 1의 파장, 2의 파장 더했더니 람다 3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틀리다. 왜? 야, E1이 람다 1분의 하시야. E2가 람다 2분의 하시야. E3는 람다 3분의 하시야. 그러면 하시 좋으니까 이건 람다 1분의 1 플러스 람다 2분의 1이 람다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틀려.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자, 이때 에너지 준위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전이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했지.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해보면 무조건 델타 E는 어디서 뭘 빼야 된다? E1에서 처음에서 나중을 빼야 돼. 처음에서 나중을 빼야 돼. 어떻게 빼주냐? 봐봐. N1에서 N2로 가. 그러면 델타 E는 E1에서 E2를 빼주면 돼. 그러면 야 N제곱분의 1310이야. 근데 1311을 K로 놔버리잖아. 그래갖고 1의 제곱에 1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K야.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K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K가 마이너스란 건 여기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해됐지? 자, 만약에 N3에서 N1로 떨어진다. 그러면 델타 E는 E3에서 E1을 빼줘야 돼. 마이너스 3의 제곱의 K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의 K야. 따라서 플러스 9분의 8 K야. 여기서 플러스란 건 에너지를 방출해. 그리고 세 번째 N
2에서 N사로 가자. 그러면 델타 E는 처음에서 나중이니까 2에서 2사를 빼야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에 K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 K야. 따라서 마이너스 16분의 3K가 나. 그러면 얘보다 얘가 몇 배 같은 거야, 에너지 감축할 때. 에너지 흡수할 때 4배의 에너지를 더 흡수해.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이제 그러면 지금 95페이지 했고 자 96페이지 했단 말이야. 이해됐지? 또는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돼. 또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해도 되고 킬로줄 퍼 몰로 해도 되고 전기 에너지로 해도 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 퍼 몰도 해도 돼. 여기 우리 책에 96페이지에는 뭐로 나왔어? 13.6 엘렉트론 볼트로 나왔지. 이렇게 해도 돼.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리고 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가로로 안 나오고 세로로 안 나오고 가로로 나왔어. 야 가로로 나온 걸 해볼게 선생님이. 그리고 야 가시광선형이면 380에서 파장이 700나노미터 사이야. 야 파장이 38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로 나오지. 그럼 무조건 가시광선이다. 걔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뭐로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가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책에 몇 페이지 나오냐면 96페이지 제일 밑에 나왔어. 근데 4개씩 있대. 4개씩 있대. 만약에 4개씩 있지. 그러면 이렇게 있대. 이렇게 4개씩 있어. 그러면 간격이 짧을수록 간격이 짧을수록 파장 짧고 진동수 크고 에너지 크다. 간격이 넓을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 작고 에너지 작아.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1로 떨어지는 라이먼 궤도, 이게 2로 떨어지는 발목 궤도, 이게 3으로 떨어지는 파션 궤도.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봐라. 이때 봐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파션이 에너지가 제일 낮지. 근데 파션은 어디로 떨어져? N3으로 떨어지지. 근데 N3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4에서 3이야. 그러니까 이게 4에서 3으로 떨어져. 그 다음 얘가, 그 다음으로 에너지 작은 5에서 3. 얘가 6에서 3. 얘가 7에서 3. 근데 더 많이 있지. 근데 제일 왼쪽 거는 무한대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2로 떨어지는 거지. 2로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3에서 2. 얘는 4에서 2. 얘는 5에서 2. 이해됐니? 발목 계열, 라이먼 계열은 어디로 떨어진가? 1로 떨어지는 거지. 1로 떨어지는 게 제일 작은 게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지금 나온 게 제일 밑에 나온 게 9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정전도성하고 에너지티하고 불질의 정전도성 이거는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됐어? 쉬어? 얘들아.
야, 너희들 생물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시험 범위? 안 물어봤어? 어? 유전병 조금 나. 유전병 조금 나가고